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너비 밀떡, 밀떡이 되고 싶은 한보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비토커 김대영 고사평론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우리 밀떡 이 구독자 증가하는 속도가 조금 정체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맞습니다. 매일같이 확인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바로 누르셔야 합니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지금 바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일각에서는 한보람 효과 이제 막을 내는 거 아니냐라는 아하, 이거 그런 큰일 났네. 얘기가 이제는 우려가 협박으로 되고 있어요. 가야겠습니다. 지금 당장 누르지 않으면 오늘 하루 보람 없을 줄 아시고요. 네, 예. 자, 그럼 오늘의 이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국방과학연구소가 KF-21 추가 무장시험 A사 레이더 개발 및 체계 통합 사업에 대한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라고 합니다. 주된 내용은 이제 KF-21에 탑재되는 레이더의 공대지, 공대 모드의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인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자, 정확히 어떤 걸 시험한다는 거고 이 검증 단계가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이게 그러니까 시험으로 치면 학기 초에 치는 시험 있잖아요. 네. 학기 초에 치는 시험 잘 쳤어. 네, 이제 중간고사 남았잖아요. 네. 이게 중간고사에 돌입했다고 보시면 돼요. 어. 네, 일단 첫 번째 시험은 중요하네요, 그러면. 생각보다 잘 쳤어. 물론 이제 재능도 있고 똑똑하고 그러지만 얘가 과연 시험을 잘 칠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이랬는데 시험 쳤는데 순위권이야. 네, 그럼 다음부터 바로 사방에서 기대가 쏟아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딱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가연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8년 12월까지 3년간 한화 그리고 카이 등과 함께 KF-21 전투기에 탑재되는 레이더에 공중뿐만 아니라 지상과 해상의 표적까지 탐지 추적할 수 있는 기능과 성능을 검증하고 시험 평가를 수행하는 사업이다라고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공대 공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멀티롤이 아닌 블록 1은 공대공 전용이니까 네. 블록 2부터는 멀티롤로 가기 때문에 해상에 있는 적의 목표물, 그러니까 함정이라든지 뭐 이런 거 탐지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상에 있는 뭐 적의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아마 북한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은 보람의 주 임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적의 발사 차량, 뭐 테리라고 부르는 이런 네. 것들도 찾아내야 되는데 얘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리고 감추고 뻥을 칠 겁니다.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잘 돌파해서 찾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이런 테스트를 좀 하고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블록 2로 향하는 가장 중요한 지점. 그러니까 이 시험 평가 제대로 결과 나오지 않으면 나머지 뒤에 일정들이 줄줄이 밀리거나 일부 사업이 취소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A사 레이더는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라고 네. 하는 걸 보통 줄여서 A사라고 부르는데 네. 옛날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특공대가 적의 레이더 기지를 공격하러 갈 때 네. 레이더 기 삥삥 돌거든요. 예, 그런 게 하나 클리셰고 또 하나 클리셰. 적진의 아군 항공기가 침입할 때 동그란 모니터 같은데 이렇게 뭐가 막 돌면 삐삐 그러잖아요. 네, 그게 네. 이제 회전식 이제 기계식 레이더고 네. 요 기계식 레이더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물체를 감지해내기 때문에 조금 늦거나 아니면 놓칠 수 있는 게 있는데 피할 수 있겠네요. 아니면 이제 상대방 레이더 감지했다는 거 알고 고도를 낮추거나 네.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이 방식은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삥삥 도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 개의 소자를 모아놓고 광역으로 쏴버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눈속임이 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대 전투기의 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네. 전투기의 개발과 발전 방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블록 1에 들어갈 레이더는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 네. 그다음에 이스라엘에서 테스트를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올 하반기 정도에 아마 블록 1에 장착이 될 예정이고 그 이후에 한 2년 정도 테스트를 해보고 네. 현재 계획으로서는 그 이후에 별 문제가 없다. 그럼 2028년 이때까지 계속 나머지 블록 2로 갈 수 있는 모드를 검증할 그런 계획입니다. 근데 이 눈이 원래는 이제 하늘만 볼 수 있었는데 네. 이제 바다랑 지상까지 볼 수 있는지 검증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시험 평가를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최초 KF-21 블록 1에 들어가는 A사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려면 항공기에 달고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지상에서도 테스트를 하지만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지상에 이렇게 타워 같은 데다가 레이더를 놓고 높은 네. 곳에 놓고 계속 돌려봐요. 잘 잡나 못 잡나 이걸 계속 해봐요. 네. 그런 다음에 하는 게 이제 항공기에 달아서 테스트를 해봐요. 근데 이제 초기 처음부터 항공기에 다는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지상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항공기로 달아요. 근데 그때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우리나라에 그런 거를 테스트할 수 있는 항공기가 없었어요. KF-21 전에는 만들기 그러네요. 전까지는 그걸 테스트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엘타사에 그런 항공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형 737 여객기를 개조한 네. 그런 항공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임차를 해서 걔가 이제 KF-21 달기 전에 미리 날아다니면서 다 했죠. 그런 다음에 시제기에 레이더를 달고 또 시제기가 다시 또 테스트를 하고. 네. 근데 이번에 중요한 건 지금은 사실 이제 공대공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이 전투기들은 보통 이제 다용도 레이더로 많이 쓰기 때문에 사실 하늘에서 뭘 잡는 건 좀 난이도가 낮아요. 근데 문제는 공대지나 공대함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전파를 지상에 쏘거나 바다에 쐈을 때 반사되는 게 달라요. 공중에 쏘는 거.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파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오. 그러니까 이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 이동식 목표물을 추적하는 기능, 뭐 MTI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상에 있는 목표물을 레이더 전파로 사진처럼 찍는 합성 계구 모드 이런 것들도 다 검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제 이스라엘 비행기 빌려다가 했고 그다음에 옮겨왔다. 근데 지금은 아마 이제 6대 시제기가 오. 이제 여기에 레이더를 달고 이걸 해볼 겁니다. 아. 그런 다음에 네. 이제 하드웨어적인 건 사실 크게 손댈 건 없어요. 소프트웨어적인 거예요, 이게 다. 그거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이 계획들을 살펴보니까 이 A사 레이더 개발과 시험 평가가 2028년에 마무리될 예정인 거고요. 함께 진행하는 관련된 일정들 살펴보면 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단공공이 2032년이고 장공공은 2033년에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 국산 미사일과 레이더가 지금 비슷한 시기에 진행이 되는 건데 네. 이 국산 미사일 그리고 국산 A사 레이더 이 개발하고 통합하는 게 또 중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왜 중요한 걸까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이번 폴란드 FA50에 탑재될 A사 레이더인 팬텀 스트라이크 미국 쪽에 납품이 늦어져서 원하는 시기에 못 받았죠. 네. 그리고 미국이 또 암람 통합도 거절한 사례가 아. 있듯이 해외 업체를 끼고 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요. 자기네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네 업체 말고 국가의 어떤 정책 방향성 때문에 원하지 않는. 그리고 제일 제가 기분 나쁘고 이해가 안 됐던 건 우리가 납기를 이렇게 정해놓으면 우리는 길을 쓰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유럽이나 미국 업체는 밥 먹듯이 어겨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얘들은 이렇게 납기를 어기고 밥을 먹고 다니고 잠이 오나?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긴 자기 하지만 밥 먹는 게 더 중요하거든. 그죠. 근데 납기를 맞춰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수출 승인이 안 되거나 아니면 지연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옛날 같았으면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면 그냥 우리만 사용했기 때문에 야 우리 쓸 거야 좀 해줘 이렇게 되면 됐는데 지금 우리가 물건 해외에 파는 사례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문제들을 교통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만들어서 그냥 우리 체계에 통합시켜서 팔면 돼요. 네, 그런 것들이 예전부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몇 가지 사례들이 나오고 우리 방산물자 수출이 엄청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현실화가 된 지점들이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레이더와 엔진으로 꼽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엔진은 이제 개발 중이고 레이더 같은 경우가 중요했던 이유가 전투기의 눈이기도 하고 김 의원이 얘기했던 대로 현대 전투기는 멀티롤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투기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옛날처럼 요격기 아니면 뭐 해상 공격용 이런 거 따로 둘 수가 없거든요. 4세대, 4.5세 전투기 대부분이 멀티롤 기능을 가진 이유가 이것 때문이기도 한데 그러려면 레이더가 다재다능해야 돼요. 네, 네. 공중도 봐야 되고 지상도 봐야 되고 해상도 봐야 되고 그리고 가급적 멀리 봐야 되고 상대방의 눈 속임에 속지 말아야죠. 네.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완전히 많다. 꾸몄는지 꾸안꾼지 이런 것도 좀 체크해 봐야 되기 때문에 레이더는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직접 이제 시기가 있거나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우리가 직접 개발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네. A사 레이더가 몇 가지 장점들이 있어요. 그 전에 기계식 레이더보다 전파가 여러 개를 발산해서 그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옛날같이 레이더가 하나의 주파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주파수를 확인하게 되면 상대방이 어디서 레이더를 쏘는지 알아차리게 되거든요. 특히 지대공. 네.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대한 레이더가 도는데 미사일이 수백 발이 있어도 레이더가 뽀개지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냥 몽둥이에요. 전봇대. 근데 이 기계식 레이더를 잡을 수 있는 게 주파수를 따라가서 발사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 대레이더 미사일이 개발된 게 딱 이것 때문인데 네. 에이사 레이더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주파수를 조합해서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탐지가 쉽지 않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탐지 거리를 줄여서 강하게 전파를 쏘게 되면은 상대방의 레이더를 먹통을 내거나 네. 약간 혼란을 줄 수 있는 사례.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FA-18 그 슈퍼호넷의 경우에 그 테스트 중에 같은 미국의 E2C 조기 경보기 레이더를 먹통으로 만든 사례가 있거든요. 여러 개 주파수 사용하기 때문에 일종의 휴대폰을 여러 개 가지고 다니는 거죠. 이쪽이랑 통화하다 잠깐만 하고 이쪽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네. 점도 있기 때문에 에이사 레이더는 이제 현대 전투기의 필수적인 장치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 전투기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것 같고 이제 국산화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눈치 볼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뭐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든 어떻게 활용을 하고 싶든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결정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건 거죠?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사실 KF-21을 이제 만든 거고. 네. 이제 이전에 T-50이나 F-50은 각종 항공 전자장비 체계 통합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 보니까 그 팬텀 스트라이크도 사실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 뭐 LIG 거를 달아서 미리 했으면 만약에 우리가 T-50이나 F-50은 우리 거였다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록히드 마틴하고 공동 개발을 하다 보니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고 네. KF-21은 이제 그런 문제가 없고 또 한 가지로 이제 A사 레이더의 장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기존의 기계식 레이더들은 이런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대공 모드를 하면 공대지 모드를 못 하는 거예요. 진짜요? 한 놈만 패. 바꿔야 돼. 모드를 바꿔야 돼. 에이 멀티 해야지. 기계식 레이더의 한계죠. 진짜요? 그러면 공대 지 하는 동안은 하늘에서 누가 그렇죠. 공격해도 못 보는 그거를 거네요. 볼 수가 없는 아이고. 그런 이렇게 모드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죠. 에헤이, 네. 근데 A사는 그게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국가연이 얘기는 안 했지만 KF-21 블록 2는 이 기능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자 공격, 전자전 기능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 A사 레이더 안테나를 EA, 일렉트릭 네. 어택에 쓰는 거를 지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들어가고 또 한 네. 가지로는 많이 안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적어도 지형 추적 비행 그것도 이제 할 수 있어요. 포복 비행이라고 부르는. 네, 그래서 이제 우와. 레이더 전파를 지상으로 쏴서 네. 지형 지물을 읽어서 가상의 등고선을 만들어서 자동으로 이렇게 비행을 할 수 있게끔 그것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에어리어 88에서 그 계곡을 날아다니는 것도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거는 하라고. 그 정도 해단다고 해줘요. 왜? 그걸 어떻게 그거를 탑건도 했는데 아, 왜? 그래. 계곡 사이를 탑건 뚫어야 생각하고 되는데 있었는데. 그거는 아니고 네. 지형을 이렇게 추적을 수단이야. 해서 이렇게 등고선 따라 위아래로 이렇게 비행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KF-21이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이제 집어넣을 예정이고 네. 중요한 건 이겁니다. KF-21에 향후 사용될 무장들이 꽤 있어요. 외국산 무장들, 뭐 보잉이 만든 SDB, 뭐 제이담 이런 것들. 근데 요즘은 이런 방식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지상 모드일 때 합성 개구 모드를 사용해서 쫙 찍어요. 그런 다음에 표적을 팍팍팍팍팍 찍어요. 그러면 그걸 다 미사일에 입력이 돼요. 네. 그래서 한 방에 확 가라.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해야 돼. 이거 하면서. 할 게 많네요. 그래서 사실 이게 난이도가 꽤 높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번에 이 평가 성적이 잘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 중간 평가죠.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성능이 검증이 됐다. 그럼 이제 국산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니까 그러면 수출적인 측면에서도 장점이 커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 공군 사령관 일행이 이제 카이 방문을 해서 KF-21 조종석에 탑승을 했었습니다. 우리 밀떡에서도 몇 번 다루기도 했는데 이제 결국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자, 현재 이 사우디가 보람에 주목하는 이유 궁금하고요. 만약에 국산화가 완료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수출적인 측면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뭔가 변화하고 싶어하는 것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예전에 사우디아라비아 하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여성들이 그런 이미지가 되게 강했는데 여성이 운전을 하는 걸 허용해주고 있다. 네.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대내적인 변화의 조짐에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국내 산업의 양성과 발전이 있습니다. 예전에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냥 땅속엔 석유 파서 수출하는 걸로 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 비전 2030이라는 걸 내세우면서 경제 다각화를 도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마디로 네. 석유 의존도를 줄이면서 국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언론에 많이 나왔던 네옴 네옴. 그 사막 한가운데 거울 도시를 세우겠다라는 네, 그런 네. 것도 있고 그거 망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리그 지금 날두 형이 뛰고 있는 아, 네, 그런 것도 국가적인 그렇죠. 주도로 하고 WWE도 1년에 한 번씩 네. 거기 가서 이제 공연을 하는 게 이제 조건이었습니다. 항공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미국의 1급 동맹국이라고 자처하지만 사실 찬밥 대접은 좀 받아왔죠. F-15 사례도 있고 이번에 F-35도 도입을 한 해 만에 하고 있지만 잘 안 돼요. 네, 이스라엘의 반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네. 사실 F-35를 들여와봤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건 구매가 아니라 렌탈입니다. 아침에 암호 입력 못하면 못 떠요. 예,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들여와도 그냥 몇십 년 동안 빌린 거밖에 안 돼요. 엄청 그러네. 비싼 돈을 주고 남는 게 없는 남는 거네요. 게 없는. 네. 근데 우리나라에 만약에 KF-21 그럼 이제 우리가 성심성의껏 납비도 맞춰드리고 그다음에 뭐 무장 통합 같은 것도 잘 해드리고 그다음에 만약에 사우디에서 우리 미사일 우리가 개발한 거 통합시키고 싶어 그러면 얼마까지 보고 오셨어요? 딴 데는 안 돼 이러지만 우리는 얼마까지 보고 오셨어요는 이제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네. 전체는 아니겠지만 일부 부품이 사우디 내부에서 이제 생산이 되기 시작한다면 사우디가 원하는 이 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겠죠. 만약에 F-35라든지 유럽에서 뭐 라팔 같은 거 들여오면 그런 건 꿈도 못 꿉니다. 직도입해서 사용하는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네. 센서 같은 것도 자체 개발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통합이 불가능한데 KF-21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블록2에 뭐 개발 비용에 같이 들어간 파트너가 된다든지 아니면 한 120대 정도 구매해 주시고 네. 조건을 걸면 우리는 뭐 항상 열린 자세로 얼마까지 보고 오셨어요. 요거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F-35 도입을 위한 협상 카드인 측면도 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근데 일단 성심성의껏 다 네, 하고 네. 그냥 결정 기다려 봐야죠. 네. 그리고 그리고 하나 마음에 든 거 사우디 국방장관이 타면서 국무사령관 타면서 사우디 깃발을 거는데 네. 아주 절묘하게 인도네시아 깃발을 가렸더라고요. 아주 아, 아주 그래요? 마음에 들어. 누군지 모르지만 감자살이야 진짜. 네,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전투기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공군이 운용 중인 이제 토네이도 요 전폭기 관련된 교체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토네이도를 그동안 이제 성능 개량하면서 잘 이제 써왔기 때문에 뭐 당장 급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투기 사업을 하긴 해야 돼요. 그 지금 이제 사우디에서 또 방산 전시회가 마침 우리가 녹화하는 시점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WDS라고 이제 진행 중인데,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카이는 안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화하고 뭐 보도자료 몇 군데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업에 있어서 여러 나라 전투기들을 보러 다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려가지고 뭐 KF-11도 전 타고 좀 나를 줄 알았는데, 앉아보기만 네, 했어요. 앉아보기만 하고 이제 그 국기만 이렇게 네. 사우디아라비아 국기만 그래요? 이렇게 덮어놓고. 그래서 이전부터 뭐 우리 작년에도 제가 한번 했었죠. 사우디 가서 이제 카이가 이 브리핑한 거 그 노출돼가지고 이제 얘기 나왔었는데 PPT도 뭐 이렇게 노출되고 했었는데 네네. 일단 관심은 있는데 중동 얘기할 때만 얘기하잖아요. 항상 이쪽 형들 인샬라 이러고 신의 뜻대로.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그렇구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아무리 무장을 좋아도 적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을 텐데 이제 KF-21의 A사 레이더 이 눈이 공대공을 넘어서 지상과 바다를 모두 커버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단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 전투기에 우리 기술로 우리 레이더를 개발해가는 과정이 굉장히 멋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새로운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